제일 최근에는 핫한 게 글래스 기판, 그 유리를 뚫어서 칩들을 배치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거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장비를 비싸게 몇십억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시설 갖춘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교가 유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공학실 한예지입니다. 꿈꾸는 공학실 송민수입니다. 네, 요즘 반도체가 정말 핫한 주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학과가 반도체를 다룬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공학의 기초인 재료를 다루는 신소재공학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소재공학과 교수님 세 분을 모셨는데요. 반도체부터 금속, 에너지까지 신소재공학의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들 한 번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소재공학과 김병준 교수고요. 지금은 신소재공학과 학과장 맡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신뢰성 쪽 연구를 계속 했었고요. 한국재료연구원이라고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연구원 하다가 지금은 교수된 지는 이제 10년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인철이라고 하고요.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휴대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카투키라고 하죠. 화소수가 늘어날수록 휴대폰 카메라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론칭했던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픽셀을 가지고 있는 0.5 마이크로미터, 아주 미세한 픽셀을 2억 화소만큼의 엄청 많은 화소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 김혜진 교수고요. 저는 이제 금속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 오기 전에 이제 그 현대제철에서 11.5년 정도 기술연구에서 연구를 했었고, 저는 이제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강도 강판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제네시스나 이런 쪽에도 이제 신강종을 이제 개발해서 적용한 일도 있었고요. 학교 와서도 학생들이랑 세상을 바꿔가는 금속을 이제 만드는 연구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요즘 진짜 어딜 가나 AI, 반도체 이야기가 끊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소재 공학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소재 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소재공학과, 다른 학교에서는 뭐 재료공학과라고 거의 똑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은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근간을 시작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과에서 지금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에너지, 첨단 모빌리티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 겹치고 일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소재공학과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위주로 좀 더 하게 되고요. 근데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 반도체가 물론 제일 유명하지만 조선, 해양, 그다음에 자동차, 뭐 방위산업 여러 가지도 유명한 산업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들 제일 중요한 게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쭉 다 배우게 되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소재를 해볼래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반도체공학과랑 일부 겹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반도체공학과 수업도 많이 듣고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와서 제 수업을 많이 듣기도 해요.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로 오시면은 좀 더 넓은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졸업하기 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특정을 해서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신소재공학과에는 어떠한 유형의 학생들, 어떠한 성격을 가진 좀 학생들이 오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실제로 소재들 다 만지고 있고 다양한 금속, 세라믹, 폴리머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가 좀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와도 좋고요. 어떤 소재를 쓰면 가장 우수한 반도체, 가장 가벼운 자동차, 가벼운 드론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소재 안에서 작은 세상에서 무슨 원리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고 그거를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오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 AI, 반도체에 있어서 전기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 공급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신소재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속도와 발열,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발열이 덜 발생하는 소재, 그리고 만약에 발열이 발생을 하더라도 더 빨리 열을 방출시켜서 더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그런 소재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능이 똑똑해지는데 이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가 우리 학과에서도 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가 워낙에 집적도가 높아지고 저 안에 많은 것들을 집어 넣으려다 보니까는 마치 우리 레고 쌓는 것처럼 주어진 공간 안에, 주어진 면적 안에 여러 가지 칩들을 굉장히 밀도 높게 쌓으려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 쪽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학교에 이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다가는 건물도 작년에 새로 지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거의 십몇 년 동안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최근에는 핫한 게 글래스 기판. TGV가 스루 글라스 비아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리를 뚫어서 위아래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칩들을 배치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에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글래스로 바꿔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실리콘을 이제 글래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밑에 똑같이 구멍 뚫어서 똑같이 바꾸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양 자체도 다르고요. 그거를 또 뚫었을 때 유리는 잘 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깨지는 것도 안 깨지게 살살 잘 뚫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거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장비를 비싸게 몇십억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장비를 이용하려고 각 다른 대학교에서도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패키지 하시는 동료분들한테 연락 진짜 많이 오고요. 그렇군요. 어디 다른 큰 학교에서들도 와서 이제 시설 보고 놀래기도 하시고 같이 이제 사용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이 정도 시설 갖춘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교가 유일합니다. 학생들 실습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조금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이야기만 이렇게 쭉 했었는데, 약간 섭섭했어요. 네, 우리 신소재 공학과에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죠. 바로 금속인데요. 반도체 시장 속에서 금속의 역할이 어떻게 또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쭉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에도 거의 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으로 따지면 뇌가 이제 그 반도체면 몸이 금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단단하지 않으면 지탱을 할 수 없듯이 이런 금속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금속에도 이제 발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뭐 K방산, K조선 이런 것들 사실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큰 거에는 무조건 이제 구조를 이제 버텨주는 재료가 이제 금속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 이제 금속 재료 많이 들어가고요. 첨단 산업으로 가면서 뭐 모빌리티, UAM, 그리고 뭐 방산, 조선,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쪽에 또 새로운 소재들 개발이 금속 쪽에도 계속 니즈가 있어서 또 취업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금속 분야가 오래된 분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이 약간 이 모든 걸 깨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편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편견을 학생들한테 느끼거든요. 그 지금이야말로 약간 금속의 제2 르네상스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분야, 조선, 방산, 첨단 산업재, 그 우주 그런 쪽에 다 사실 구조재료가 들어가고 금속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리고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더 다양해져서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철강의 수요도 좀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원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 때 사실 중요한 게,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200kg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늘어나요. 50%, 60%를 이제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배터리 무게를 철을 좀 경량화해서 들어가도록 부품 개발이 이제 되고 있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충돌했을 때
그걸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완이 안 돼서 일단 일정 비율은 무조건 이제 철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경량화 중요한데 강도가 더 높은 걸 쓰면은 2mm 두께를 1mm로 줄일 수가 있어요. 강도를 높여서 경량을 할 수 있는 철강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제네시스 GV 시리즈의 또 강판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 나름 각광받는 소재가 이제 핫프레스 포밍 강판이거든요. 예전에 뭐 이런 역사실 때 보면 그냥 물에 담금질하면 엄청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구조 재료를 만드는 게 그 강종인데 세계 최초로 그 강도를 갖는 어떻게 보면 보존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그 충돌 규제들 했을 때 늘 현대차 강판이 이제 그런 1등, 2등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강도 높은 구조용 강재가 잘 이제 개발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잘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갈 때 보실 때마다 뿌듯하시겠어요. 제네시스. 아니 그런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타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럼 지금까지 신소재 공학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선 난 뭐 하지? 나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소재라고 불리는 것들이 20년 뒤에는 신소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20년 뒤에는 어떤 소재가 신소재라고 불리게 될까요? 네, 저희가 그 센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도체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 각 공정들마다 신소재공학 전공자들이 다 이제 포진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신소재공학과 전공자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재 실리콘이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곧 2030년, 2035년까지는 이 실리콘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 뭐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날리려고 하잖아요. 네. 우주라고 하는 환경이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에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화합물 반도체나 다이아몬드 기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많이 활발히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속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금속 분야는 제가 생각하는 신소재 공학과의 장점은 모든 산업에 약간 스며든다? 이 신소재에서 이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취업하는데 이제 장벽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품질을 갈 거냐, 루틴한 거 할 거냐면 이제 관심 있는 산업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개발을 하고 뭔가 개발을 했을 때 좀 뭔가 이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대학원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금속을 제조할 때 공해가 많이 나와요. 저희 산업혁명 있을 때 이후부터 저희 공해가 심했고 그런 친환경이 굉장히 이슈여서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친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금속이 20년 뒤에 신소재의 어떤 부분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재활용이 이제 정말 쉽게 가능한 그런 재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신소재의 주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소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처음 공부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